배에 붙은 이 지방이 왜 그렇게 안 빠지는 걸까? 체중계 숫자는 크게 변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그런 생각 한 적 있지 않나요? 실제로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장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장입니다. 우리가 대개는 통증이나 변비가 생겼을 때만 떠올리는 그 장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은 점점 더 분명히 밝혀내고 있어요. 장은 일종의 제2의 뇌이며 그 안에 사는 박테리아들, 즉 장내 미생물군은 내장 지방과 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미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이 현상을 직접 봤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가려 먹고 매일 산책도 열심히 하는데도 배는 줄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잠도 훨씬 잘 자게 되고 폭식도 줄고 부기도 빠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복부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미생물들이 식욕, 염증 수치, 기분, 면역력, 심지어 호르몬까지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몸은 지방을 축적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지방은 가장 먼저 복부, 즉 장기 주변에 쌓입니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지방이죠. 그럼 대답해 보세요. 자주 가스가 차나요? 변비가 있나요? 장이 자주 막히나요? 가공식품을 많이 먹거나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장내 미생물군은 지금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진짜 음식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식단입니다. 장내 박테리아의 다양성은 식단의 다양성으로부터 옵니다. 섬유질, 과일, 채소, 씨앗류, 콩류 등을 다양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박테리아들이 자라납니다. 그렇게 정착한 박테리아들은 식욕을 조절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며 염증을 줄이는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아커만시아 무시니필라.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박테리아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장벽을 보호하고 비만을 줄이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항염작용을 돕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박테리아는 산소에 매우 약해서 시중에서 파는 일반적인 프로바이오틱 제품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박테리아를 늘릴 수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일부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이 아커만시아를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와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를 포함한 제품들이 그렇습니다. 과체중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균주들을 섭취한 결과 불과 석 달 만에 복부 지방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보충제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올바른 식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진짜 음식을 선택하세요. 음식은 도구입니다. 당신의 식습관이 장을 만들고 장이 당신의 몸을 결정짓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당신은 장을 제대로 돌보고 있나요?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만 생각하나요? 복부 지방은 단지 결과일 뿐입니다. 그 균형의 무너짐은 당신의 몸속 바로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앞으로 열흘 동안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드세요. 항상 시간 나면 먹어야지 하던 그 알록달록한 접시 기억나시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목표를 정해보세요. 식사할 때마다 3가지 다른 세계 식재료를 포함하세요. 그리고 며칠 뒤에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소화가 훨씬 원활해지고 에너지가 살아나며 복부의 지방이 줄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몸을 안에서부터 바꾸는 힘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멈추지 마세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배만 남아있는 느낌 경험한 적 있나요?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어쩌면 문제는 당신이 먹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복부 비만의 가장 큰 원흉은 바로 하나의 호르몬일지도 모릅니다. 단 하나, 보이지도 않고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그 이름은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도망치거나 싸울 준비를 시켜주는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호르몬이 매일같이 높게 유지되면, 즉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효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식욕은 증가하고 근육량은 감소하며 수면에 방해가 되고 소화는 악화되며 인슐린 저항성은 증가하고 결국 지방은 몸에서 가장 위험한 부위인 복부에 집중적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더 악랄한 사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코르티솔 수치는 더 올라갑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을수록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지고 더 자주 배고픔을 느끼며 단 음식이나 정크푸드, 늦은 밤에 빵 한 조각 같은 유혹을 참기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을 끊지 않는 한 어떤 운동도, 식단도, 보조제도 지속적인 결과를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매일 봅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시도했지만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을 배운 후에야 비로소 효과를 보기 시작한 환자들입니다. 수년간 숙면을 취하지 못했던 제 환자 한 분은 생활 습관에 몇 가지 소소한 변화를 주기 시작했고 2주일 만에 체중이 약 2kg 줄었습니다. 식단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코르티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떨어지자 몸은 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피곤하게 깨어나나요? 잠들기 어려운가요? 아니면 새벽에 자주 깨나요? 두통이 자주 있고 짜증이 많아졌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 인내심이 없어졌나요? 이런 증상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몸매 개성에 방해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코르티솔을 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가지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뻔하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당신은 수면을 얼마나 우선시해 왔나요? 중요한 건 수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질입니다. 잠들기 전에 루틴 만들기, 스마트폰 같은 화면 피하기, 강한 조명 줄이기, 야식 자제하기, 오후 4시 이후에는 카페인 피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낮에는 속도를 줄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잠시 숨 쉴 틈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10분 동안 걷기, 2분간 심호흡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마음 편한 사람과 대화 나누기. 여기 아주 강력한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을 넘어 코르티솔을 낮추는 데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가벼운 산책조차도 당신의 신경계에 실제 효과를 줍니다. 걷는 동안 뇌의 상태가 바뀝니다. 불안감은 줄어들고 기분은 좋아지며 몸은 방어수단으로서의 지방 축적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일수록 내장 지방이 많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많이 먹지도 않는데 말이죠. 주변을 둘러보면 이 현상이 점점 더 흔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돈으로 일하는 직장인들, 지친 엄마들, 불안한 젊은이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복부 지방. 오늘 바로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스크린을 꺼보세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차를 마시고 가벼운 책을 몇 쪽 읽고 깊은 호흡을 3번 해보세요. 7빌,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7빌,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세요. 몸이 지방을 태우려면 평화가 필요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그 뱃살은 게으름 탓이 아닙니다. 음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몸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해 주세요. 몸이 필요로 하는 휴식과 돌봄을 주세요. 스트레스는 아무 소리 없이 당신의 몸속에서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배에 쌓이는 지방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 중 가장 뚜렷한 신호일 뿐이며 그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바로 고친다면 당신의 몸이 변하고 인생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자신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종종 자신이 마시는 음료에서 비롯됩니다. 맞습니다. 아침 식사에 곁들인 무심코 마신 한 잔, 그냥 같이 마시는 탄산음료, 겉보기엔 자연스러운 과일 주스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어느새 배에 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음료들을 살찌는 원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료들은 실제로 살이 찌게 합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요. 배도 부르지 않고 영양분도 없으며 바로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부위인 복부에 그대로 쌓입니다. 특히 체지방,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을 증가시키는 가장 주된 탄수화물은 정제된 형태입니다. 하얀 밀가루, 설탕, 그리고 무엇보다도 액체 형태로 된 것들이 문제입니다. 즉, 탄산음료, 종이팩 주스, 에너지 음료, 심지어는 설탕을 3큰술 넣은 디톡스 주스까지. 이들은 당신의 건강한 변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탄산음료나 주스를 한 잔 마신 후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배가 고픈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이런 음료들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몸은 이에 반응해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하고 혈당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다시 급격한 허기가 밀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한 입만 더라는 유혹에 빠지게 되죠. 이 사이클은 매일 반복됩니다. 당신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액체 상태로 섭취되는 고혈당 음식은 지방으로 훨씬 더 쉽게 전환됩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이건 그냥 집에서 직접 만든 천연 과일 주스예요.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과일에서 즙을 짜낼 때 섬유질도 함께 제거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남는 건 당분뿐입니다. 과일에서 나온 것이라도 과하면 역시 지방으로 바뀝니다. 오렌지 하나에는 평균적으로 당분이 약 10g 들어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3개에서 4개의 오렌지가 들어가기도 하죠. 이는 설탕의 양으로 보면 거의 탄산음료 한 잔과 맞먹습니다. 하지만 자연산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체 탄수화물은 어떨까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음식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흰 식빵, 흰 쌀밥, 흰 국수, 크래커, 이런 것들은 몸속에서 아주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역시나 인슐린이 증가하고 지방으로 저장되며 그 지방은 주로 배에 쌓입니다. 이제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제된 설탕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장 지방이 훨씬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가장 충격적인 연구 중 하나는 단지 단 음료만 끊고 식단의 다른 부분은 전혀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주 동안 복부 지방이 14%나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단지 설탕이 든 음료를 끊은 것만으로 말이죠. 운동도 없이, 식단 조절도 없이, 오직 그것만으로. 그리고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명이 직접 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분은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 포도즙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레몬물로 바꾸고 한 달을 보냈습니다. 진료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체중이 거의 3.8kg 줄었고 복부 둘레는 5cm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잠을 자고 활력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혹시 시도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액체 당분을 완전히 끊고 일주일을 보내본 적 있나요? 평범한 한 잔의 탄산음료가 얼마나 자주 당신의 일상이 되었는지 생각해본 적 있나요? 어쩌면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접시 위가 아니라 컵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식당 전체를 바꾸기 전에 이 음료들부터 먼저 끊어보세요. 탄산음료 대신 물, 탄산수, 무가당차, 그리고 블랙커피로 바꿔보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7날만 지나면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배 주변뿐만 아니라 활력, 집중력, 수면의 질까지 모두 좋아집니다. 설탕은 단순히 체중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며 끊임없는 갈망 상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조언이 하나 있어요. 탄산음료가 너무 땡길 때 차가운 레몬물 한 컵을 마셔보세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갈증이 그 욕구의 진짜 원인일 때가 많아요. 몸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면 예전 방식은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가장 쉽게 바꿀 수 있으면서도 가장 자주 무시되는 것, 바로 당신이 마시는 음료입니다. 모든 음식을 끊을 필요는 없지만 당신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음료는 멈춰야 해요.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당신은 씹는 음식이 아니라 마시는 액체로 인해 살이 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배를 없애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예요. 이제 알았으니 다른 선택을 해보세요. 이 단순한 결단 하나가 당신의 건강, 아니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복부 지방을 태우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어요. 몸을 진짜로 바꾸는 건 단 하루의 행동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상에 들어온 순간 모든 걸 바꾸는 전략이 있다면 바로 신진대사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뱃살을 빼기 위해 수많은 윗몸 일으키기를 하거나 헬스장에서 몇 시간씩 땀을 흘려야 한다고 믿어요. 하지만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렇게는 지방이 빠지지 않아요. 특히 내장기관 주변에 쌓이는 가장 위험한 지방인 내장지방은 더더욱이요. 이 지방을 없애는 핵심은 생활 습관이에요. 하루 종일 매 순간 당신이 하는 선택들이, 즉 몸이 쉬고 있을 때조차 에너지를 태우도록 유도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신진대사는 주말마다 하는 격한 운동이나 보충제로 켜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고 체성분이 어떠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근육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죠.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근육은 건강에 대한 최고의 투자라고요. 근육이야말로 칼로리를 소모하는 기관이에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당신이 가만히 앉아 있거나 쉬고 있을 때조차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해요. 똑똑한 운동과 전략적인 식사입니다. 지금부터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저 느릿한 산책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강도 높은 운동에 투자하세요. 여기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즉 HIIT가 등장합니다. 저도 수년간 해온 운동입니다. 짧고 강렬한 운동과 짧은 휴식을 번갈아 가는 방식이에요. HIIT의 장점은 효율성에 있어요. 20분간 제대로 한 HIIT는 일반적인 운동을 거의 2배로 한 효과와 맞먹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HIIT는 내장 지방을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운동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신진대사를 빠르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니 샤워를 마친 뒤에도 당신의 몸은 여전히 에너지를 태우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주의하세요. HIIT는 강도 높은 운동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운동을 쉬었던 분들은 의사의 상담이 꼭 필요해요. 처음엔 천천히 시작하세요. 30초간 전력을 다한 뒤 1분 또는 2분 동안 쉬는 식으로요. 점차 강도를 높여가면 됩니다. 타이머와 인터벌 기능이 있는 무료 앱들을 활용해보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두 번째 축은 근력 운동, 즉 웨이트 트레이닝이에요. 무거운 걸 드는 건 근육질 몸매를 원하는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신진대사를 빠르게 하고 싶거나 뼈를 보호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며 체지방을 태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주목하세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한 연구는 12,000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남성을 추적 조사했고, 하루에 20분만이라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만 한 사람들보다 복부 지방이 훨씬 적게 쌓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운동만 반복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은 금방 적응합니다. 다양한 운동을 시도하고 무게를 조절하며 자극을 주는 근육 그룹을 바꾸어 보세요. 몸에 새로운 도전을 주면 그에 맞춰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더 활발해진 신진대사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식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면 세 가지 방식으로 도움이 됩니다. 첫째,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즉,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보다 소화하는데 더 많은 열량이 들죠. 둘째,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줍니다. 셋째, 단백질은 식욕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를 줄여주어 군것질이나 충동적인 식욕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도 삶은 달걀과 아마씨, 약간의 아보카도, 그리고 블랙커피 한 잔으로 구성된 아침 식사는 흰 빵과 마가린, 커피만 마신 아침보다 하루 전체의 칼로리 소비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의 조합은 인슐린 수치를 안정시켜주고 신진대사를 계속 원활히 작동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식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면 세 가지 방식으로 도움이 됩니다. 첫째,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즉,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보다 소화하는데 더 많은 열량이 들죠. 둘째,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줍니다. 셋째, 단백질은 식욕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를 줄여주어 군것질이나 충동적인 식욕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도 삶은 달걀과 아마씨, 약간의 아보카도, 그리고 블랙커피 한 잔으로 구성된 아침 식사는 흰빵과 마가린, 커피만 마신 아침보다 하루 전체의 칼로리 소비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의 조합은 인슐린 수치를 안정시켜주고 신진대사를 계속 원활히 작동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는 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3번, 하루에 20분간의 고강도 인터벌 운동부터 해보세요. 아니면 물병을 이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을 집에서 해볼 수도 있고,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으로 간단히 하나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육량이 늘지 않으면 신진대사는 계속 느린 상태로 남아있고, 그런 상태에선 어떤 다이어트도 괴롭기만 할 뿐입니다.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것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 몸은 왜 남들과 다르게 반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저도 그랬던 환자들을 여럿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진대사를 자극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부지방이 드디어 줄어들기 시작하고 에너지가 돌아오며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그 모든 것은 마법이 아니라 지속성 덕분이었죠. 그렇다면 당신을 막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시간이 없어서. 고강도 운동은 짧은 시간에도 효과적입니다. 헬스장이 없어서. 몸 자체가 최고의 도구입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그럼 여기서 계속 배워가면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멈춰 있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장 지방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신진대사는 변화의 여정에서 가장 큰 아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몸이 당신을 위해 작동하도록 도와주세요. 몸은 지방을 태우는 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복부지방은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몸이 위험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는 데에는 큰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손엔 진짜 도구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작고 꾸준한 실천이 당신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알려줄 거예요. 더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고 자유로운 삶을 향해 한 계단 더 올라가 봅시다. 저와 함께 시청해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